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진 한평군의 누리집 첫 화면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 누리집에는 인구정책 게시판이 별도로 있어 전입부터 결혼, 출산, 육아 등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입하면 140만 원, 결혼하면 600만 원, 대학 등록금은 5천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인구 정책이 무려 95가지로 한평 주민만 되어준다면 혜택이 쏟아지는 셈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돼서 한 분이라도 소중하게 모셔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한평군의 인구정책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매년 90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직원들. 그렇다면 이들은 한평에 살고 있을까? 군청에 주차되어 있는 직원들의 차량입니다. 차량 전면부에는 광주에 소재한 아파트 차량 출입증이 쉽게 눈에 띕니다. 직원 주차장인데 혹시 여기 군청 직원분이신가요? 저요? 직원인데 광주에서 하고 있어요. 혹시 어디에서 출퇴근하세요? 저 광주에서 출퇴근을. 주중에 네네. 출퇴근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기 강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 182명 가운데 64%인 117명이 광주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직원을 포함할 경우 외지 거주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평군은 직원들의 거주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굳이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구 증가를 위해 매달 인구 변동 현황을 관리하면서도 정작 내부 공직자들의 거주 실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무안군은 전체 공무원 24%가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는 등 최소한 거주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비상 상황이 있을 경우에 저희 소속 직원들인데 그래도 어디에 사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주지 선택의 자유부터 교육과 의료 등을 포함한 정주 여건의 개선이 먼저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부터 지역에 정착하지 않은 채 외부 인구 유입을 강조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 서울 강남과 분당, 경기 용인 등에서 출발한 통근버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불과 30분 사이 도착한 버스만 20여 대, 가스안전공사와 소비자원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한 해 버스비로만 2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대중교통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통근버스 없으면은 자차 출근 아니면은 출근할 방법도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 충북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수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 이전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지역에선 불만이 큽니다. 10년이면은 자기네도 어느 정도 이제 다 회사도 정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조에 있는 버스를 이용을 한다. 자체 예산은 나라 돈 아닌가, 그죠? 최근 대통령도 같은 문제 의식을 보였고 오는 6월까지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해놓고는 주말 되면 서울 가게 차를 대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요. 그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냐 그거. 당장 전국의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말 통근버스는 정착을 거부하는 수단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사 시스템과 미비한 정주 인프라를 보완해온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벌써부터 통근버스 지원을 우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근버스를 못 타는 대신 별도의 교통비를 주고 회사 비용으로 원룸을 얻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겁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만 월세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내부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근버스 중단 조치가 형평성 11호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서둘러 정주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전국 혁신도시 노조협의회가 청와대 앞에서 통근버스 일방 중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말 통근버스는 정착을 거부하는 수단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사 시스템과 미비한 정주 인프라를 보완해온 최소한의 장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전세버스 발언 후 19일 만에 청와대를 찾아간 겁니다. 공공기관 이전해놓고는 서울 가는 전세버스로 주말 되면 서울 가게 차를 대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요. 그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냐고. 지난주 경남 진주 혁신도시를 가봤습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고 캐리어를 끌고 나온 직원들이 하나둘씩 버스에 오릅니다. 이 버스를 타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주말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LH. 금요일만 2차례 28인승 버스 16대를 투입하는데 연간 비용은 2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께서 암투병 중이시기 때문에 뇌 진료 및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거동이 어려우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매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고요. 초등학교 때는 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제 중학교 이상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LH 노조에만 통근버스 포함 정주 여건 관련 민원이 연간 2,000건씩 쌓입니다. 통근버스 폐지에 반대하는 건 전세버스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니까 아마 7, 80만 원이 나가는 거지. 진주 혁신도시 상인들은 통근버스 폐지를 반깁니다. 주말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 유령도시 같았다는 겁니다. 싫지요. 여기 상권 다 상인들은 싫잖아요. 주말에 장사가 원래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말에 장사가 더 안 돼. 주말에는 다 아무것이. 매장뿐만 아니라 고깃집 이런 거 보면은 주말에는 손님이 평소보다 없긴 해요. 진주 주민들과 상인들은 주말 통근 버스가 사라지면 진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 거라고 기대합니다. 반면 노조는 LH 직원들의 진주 정주율이 25%에서 64%까지 상승했다며 통근 버스를 폐지해도 정주율은 더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통근 버스를 중단했을 때 정말로 그 직원들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통근 버스를 중단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정주율이 올라갈 것이냐. 진주 혁신도시 주말 통근 버스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 수도권을 오가는 대중교통 확대와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최현우입니다.